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 평가기준실장 김태현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년 국내 대표 그룹들이 걸어온 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이후 지난 5년간 국내 주요 그룹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글로벌 경기의 하방 위험을 높이는 변수들이 이어지고 있는 여건 속에서도 국내 주요 그룹들은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보존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본 보고서는 국내 주요 그룹들이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온 과정에서 사업 포트폴리오와 재무구조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되짚어보고 이를 토대로 그룹의 현재 상황과 향후 방향성을 조망해 보겠습니다. 분석 대상은 한국기업평가가 지난 8월 그룹 분석 보고서를 공시한 14개 그룹이며 그룹 금융계열사는 제외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국내 주요 그룹들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본 보고서는 사업 구조의 변화 방향성을 확인하는 지표로 사업 집중도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사업 집중도는 오직 한 개 사업부로만 매출이 구성된 경우를 5점으로 5개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고르게 20%씩 구성된 경우를 0점으로 두고 그룹별 사업 집중도를 수치한 것입니다. 14개 그룹 중 사업 구조상 집중도가 높아진 그룹은 9개이고 낮아진 그룹은 5개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사업 집중도가 낮아진 것이 우호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을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낮아진 그룹의 공통점은 주력 사업부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비중이 축소된 것이 주 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업 집중도가 높아진 그룹의 대부분은 선택과 집중, 투자 역량 집중 등을 통해서 주력 사업 부문의 사업 경쟁력이 강화된 사례들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LG, CJ, LS는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집중하는 한편 주력 사업과 연관도가 낮은 사업 등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삼성과 하나는 5년 동안 사업 구조에 큰 변동이 없이 주력 사업 중심의 투자를 집행한 경우입니다. SK 포스코는 사업 영역 다변화를 위한 투자도 활발하게 병행한 경우로 구분 가능합니다. 두사는 양상이 좀 다른 경우인데요. 강도 높은 사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비주력 사업부를 상당수 매각함에 따라서 주력 사업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사업 집중도가 뚜렷이 낮아진 그룹은 신세계, 현대중공업, 롯데입니다. 이 중 신세계와 현대중공업은 유통, 조선 등 주력 사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하였으나 업황 부진의 여파로 주력 사업 매출 비중이 낮아진 경우입니다. 롯데는 유통 부분 실적 부진을 화학 부문의 성장으로 보완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유통 화학 중심의 투자 확대와 함께 오프라인 매장 구조 조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개별 그룹별 사업 구조 변화는 16일에 공시된 이슈 리포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영업이익률의 변화는 그룹별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6년 평균치와 대비해 볼 때 상반과 하반 모두 최저 약 10%에서 최고 200% 이상까지 매우 큰 폭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업 집중도가 주요 그룹의 이익 변동성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력 사업 부문의 본원적인 업황 변동성과 시장 지위에 따른 대응력 등도 이익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익 변동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LS, CJ의 경우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비교적 잘 분산되어 있고 산업 특성상 업황의 변동성이 낮은 전선, 비철, 음식료, 물류 등으로 주력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익 변동성이 가장 컸던 현대중공업과 한진은 사업 집중도도 높은 편이지만 핵심 사업인 조선의 장기 불황과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운송업의 부침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 이후 재무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재무지표로 커버리지 지표인 순차익급 에비타와 레버리지 지표인 차익급 의존도를 선정하였습니다. 한기평 평가 방법론상 A급 가이드라인 값을 기준으로 그룹별 재무구조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2016년과 2021년의 그룹별 재무지표 매트릭스를 비교해보면 14개 그룹의 전반적인 재무구조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에 비해서 2021년이 재무부담이 소폭 증가하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재무부담이 낮은 유형인 1그룹에 속한 그룹이 하나 줄어든 반면에 재무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 3으로 분류된 그룹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개별 그룹별로 재무구조의 변화를 들여다보면 지난 5년간 재무구조가 뚜렷하게 개선된 그룹은 한진, 두산, 포스코입니다. 이 세 개 그룹이 다른 그룹들과 차별화된 변화를 보인 것은 투자 규모가 가장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진과 두산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대규모의 사업 및 자산 구조 조정을 진행하였고, 포스코는 과거의 대규모 투자가 일단락된 가운데 철강 사업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재무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반면 현대중공업, 롯데, 신세계, 한화는 재무 구조가 저하된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롯데와 신세계는 2019년 신리스 회계 기준 도입으로 리스 부채가 차입금에 더해졌고 소매 유통업의 실적 둔화와 관련 투자 부담도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하나의 경우는 태양광 화학사업 관련 대규모 증설 및 지분 투자가, 현대중공업은 정유화학 증설 투자와 조선 정유화학 사업의 실적 저하가 주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으로 2021년 말을 기준으로 그룹 간 재무 지표의 현재 상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재무 레버리지 지표인 차익급 의존도는 삼성부터 신세계까지 7개 그룹이 A급 가이드라인 내에 속한 반면 나머지 7개 그룹은 차익급 의존도가 35%를 초과해서 한기평의 평가 기준상 A급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진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에 진행된 자산 구조 조정을 통해서 지표가 상당폭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고 관련 투자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항공 운송업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서 차익급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재무 커버리지 지표인 순차익급 에비타는 6개 그룹이 A급 가이드라인인 3.5배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투자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선 및 정유화학 사업의 영업 수익성이 크게 저하되면서 해당 지표가 악화되었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의 변화와 재무구조의 변화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사업 재무 변화의 방향성을 종합해서 보면 각 그룹별 성장 전략과 투자 의사결정, 주력 사업의 실적 또는 사업 구조 조정 등에 따라서 변화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롯데, 신세계는 주력 사업의 실적 부진으로 사업 집중도가 높아졌고 투자 부담으로 인해서 재무 구조도 저하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하나와 두산은 사업 구조는 집중되는 방향으로 동일하게 움직였지만
하나는 2015년에 삼성그룹으로부터 화학과 방산 부분을 인수한 이후 사업 포트폴리오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두산은 대대적인 사업 구조 조정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양상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 구조의 측면에서도 하나가 투자 부담으로 재무 지표가 다소 저하되는 방향으로 움직인 반면 두산은 구조 조정의 성과로 무거웠던 재무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지난 5년간 주요 그룹의 사업 재무 변화를 돌아본 결과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은 결국 주력 사업의 업황 및 대응력, 또한 그룹의 투자 전략이 가장 중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경기 침체 노출도와 투자 부담 분석을 통해서 각 그룹의 향후 경기 대응력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앞서서 경기 변화에 대한 민감도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원재료 가격의 평가 전이력이라고 하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각 산업별 경기 침체 노출도를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근본에는 산업별 노출도에 그룹의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을 가중평균해서 각 그룹별 경기 침체 노출도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 민감도가 높은 산업의 비중에 따라서 그룹별 경기 침체 노출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경기 민감도와 인플레이션 노출도가 모두 평균보다 높은 그룹에 속한 것은 두산, 롯데, 한화, LG, 삼성 5개 그룹입니다. 한편으로는 현재 그룹별로 진행되고 있는 투자의 규모가 단기적으로 그룹 전반의 재무 안정성에 부담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서 한기평의 판단에 근거해 보면 그룹별 투자 부담 수준을 상중하 3단계로 분류 가능합니다. 14개 그룹 중에 11개 그룹이 적극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중에서 대부분의 그룹들은 자체적인 영업현금 창출력과 계열사 증자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을 통해서 일정 부분 재무구조의 저하를 제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 침체 노출도와 투자 부담을 종합한 경기 대응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모니터링이 필요한 그룹은 롯데그룹입니다. 롯데는 신리스 회계 기준 도입 영향 등으로 재무지표가 저하된 상황 하에 있고 향후에도 그룹 차원의 공격적인 투자 정책으로 재무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업황이 비우호적인 화학 부문의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다각화된 사업 구조와 유통 부분의 실적 회복 전망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 저하 가능성 또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SK는 계열사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 등으로 재무구조의 저하가 제어되고 있었지만 향후에는 투자 부담에 따른 차입금 증가 가능성이 높은 편에 속해서 재무구조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화학과 반도체 부분의 경기 침체 노출도를 완충해주는 정유, 통신 부분 등의 포트폴리오 효과에 힘입어서 단기적인 영업실적 전망 측면에서는 평균적인 수준에 속합니다. 삼성, LG, 포스코, 하나는 주력 사업의 특성상 경기 침체로 인한 실적 변동성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지만 대규모 투자 계획에도 불구하고 영업현금 창출력과 증자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을 바탕으로 재무지표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들입니다. 이외 8개 그룹은 사업과 재무 측면의 노출도 지표를 함께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비우호적인 사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경기 대응력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